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라는 설 메시지를 내는데 마치 지난 21년 박근혜와 이명박 탄핵을 건의하겠다는 설 메시지로 스스로 정치 인생을 종쳤던 이낙연의 완벽한 데자뷰입니다. 내란 세력을 압도하지 못하는 제반 여론조사 지표는 우리에게 큰 숙제를 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읽고 우리 스스로부터 책임과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내란 세력, 내란 동조 세력과 달라야 하지만 국민들께서 정말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 아프게 돌아봐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믿고 국정 운영을 맡긴 국민께 지금의 민주당도 민주적이며 책임있는 정당으로 국정을 다시 맡길 수 있다는 신뢰를 드려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정치 보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집권 세력의 핵심적인 책임과 의무는 통합과 포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원칙이 우리 당에서 먼저 구현된다면 그것이 크게 하나 되어 이기는 길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첫째,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함께할 최소한의 조건만 갖춰지면 언제든지 힘을 모아주실 분들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을 당내에서 서로에게 전가하는 모습은 옳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 탄생은 우리 모두가 아프게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대선 과정에 이르기까지 개혁의 과정에서 통합의 노력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만 옳다고 여기고 오만하지는 않았는지 함께 성찰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마녀 사냥하듯 특정인 탓만 하고 있어서는 후회할지언정 결코 전진하지 못합니다. 넷째,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문화가 우리가 저들과 다름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특정인을 낙인 찍거나 도태시키는 행태는 양날의 검입니다. 내란 세력 단죄를 위해 필요하지만 그 칼끝이 우리 안에 다른 의견과 다양한 목소리를 향해서는 안 됩니다. 일극체제, 정당 사유화라는 아픈 이름을 버릴 수 있도록 당내 정치 문화를 지금이라도 바꿔나가야 합니다. 자, 이에 대해 김필성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대충 조홍천, 설훈, 신경민, 이낙연, 전병헌, 이상민, 김영주 같은 사람들에게 사과하란 말이지요. 혹시 안철수, 조경태 등도 포함인가요? 그러는 게 민주당 위원을 넓히고 지지율을 끌어올려 내란 세력을 단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럴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심지어 지금 열거한 자들 대부분은 지금 윤석열 두둔하고 있습니다만 전 김경수 전 도지사가 이러는 게 민주당 지지율 제고 이전에 본인의 지지율에 도움이 될지부터 의문입니다. 김경수 전 도지사가 좋은 사람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인 능력은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한 일이 뭔지 도통 모르겠고 대한민국을 위해 무슨 고초를 겪었는지 알 수 없는 김경수가 정신 나간 소리를 했다. 내전 상황에 아군 사령탑을 향해 발포를 한 것인데 그 자체로 이적 행위다. 김경수는 아웃이다. 정말 신기하다. 이낙연도 그렇고 임종석도 그렇고 김부겸도 그렇고 김경수도 그렇고 어떻게 이재명만 상대하면 죄다 실성을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강청희 강남구을 지역위원장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제정신인가? 이 상황에 왜 저런 해당 행위를 하는 거죠? 윤석열이 사면해 주었다고 의리 지키는 건가요? 허재영 기자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불과 몇 년 전 드루킹 사건으로 당의 신뢰도를 바닥까지 떨어뜨리고 그저 몇 년간 외국으로 도피하듯 떠나 계신 것 외엔 민주당의 성장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분께서 하실 충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큰 공이라도 세우고 해외 유학길에 올랐다가 귀국하신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다니시는 게 참으로 유감입니다. 김경수 지사님, 드루킹 댓글 사건을 본인이 직접 일으키진 않으셨더라도 최소한 그런 정치 브로커들이 당에서 활약하도록 방치한 그 정치적 책임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드루킹 사건을 우리 사회에 공론화했던 기자로서 저는 김경수 전 지사의 이런 말과 행동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찌 민주당을 대표해 정치를 하시겠다는 분이 이리 염치가 없습니까? 우선 민주당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예를 들어 다음 총선이나 지선 때 험지에 출마해 민주당을 위해 헌신하고
민주당원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발언권이 생기는 겁니다. 당원들이 이런 것조차 알려드려야 합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였다는 게 무슨 평생 까방권 자격증이고 대선 출마 프리패스 같은 겁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로 유영하 같은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약속 공천 받고 하는 거랑 같은 겁니까? 정말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당을 떠났다는 그분들, 너무 무능력해서 당원들이 총선 때 심판한 것입니다. 민주당원들에게 다시 절치부심 정치 능력을 보여줄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이재명 탓만 하는 분들입니다. 정치 콘텐츠가 그저 이재명 헐뜯기뿐인 이런 사람들을 대체 왜 한없이 품어줘야 합니까? 민주당이 무슨 사랑의 밥차, 노숙자 지원센터 같은 곳이에요? 라고 일갈했습니다. 고광석 작가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수박들이 슬슬 기지개를 펴고 있다. 성렬이의 탄핵과 내란죄 처벌이 가시권으로 들어오자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에 기대를 걸고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이들은 크게 착각하고 있다. 반 이재명이라는 깃발을 드는 것으로 현재 민주당 내에서 의미 있는 세력을 형성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민주당 당원은 물론 일반 국민에게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을 수박들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은 지난 총선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이 대표를 아무리 음해하고 모략해도 이 믿음은 지울 수가 없다. 오로지 이 대표가 판결에 의해 출마할 수 없어야 그나마 망상이라도 할 텐데 지금의 탄핵과 내란 단죄 정국에서는 이 또한 기대난망이다. 더군다나 지난 총선 때 경선 과정에서 보았듯이 민주당 내 수박들을 위한 설 자리는 이미 치워졌다. 이들이 굳이 정치판에 등장하고 싶다면 오히려 국힘에 의지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국힘으로 간다고 한들 아쉬워할 사람은 민주당 내에는 없을 것으로 본다. 나는 지난 대선에서 이들이 민주당 후보를 위해 어떤 눈에 보이는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남아있다고 한들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전혀 필요 없다. 자,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당원 중심 정당으로 탈바꿈한 민주당에서 이 사안에 대한 당원들의 평가가 있을 것이며 그 평가는 매우 혹독할 것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프레임을 박살내는 유시민의 포효를 김경수를 비롯한 수박들은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계속 죽이려고 그랬어요. 검찰권을 동원해서 정치 현장에서 말살해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점 관련해서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탄핵이 인용되어서 60일 안에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민주당에서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한 것처럼 야당이 될 거 아니에요. 국힘당은 야당의 주요 인사들, 국힘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던 사람들의 모든 생활을 탈탈 털어서 우리 시장님 같으면 관용차 사용 내역이라든가 법인카드 사용 실적이라든가 싹 다 뒤져서 나중에 유죄가 나건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기소해서 일주일에 3번, 4번씩 법정에 출입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저거 봐. 저 사람은 사법 리스크가 있어. 저렇게 싸우는 거 막 저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봐. 둘이 싸우고 있어. 김정은이만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네. 지금 유 장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민주당 이번에 못 이길 겁니다. 네. 절대 못 이길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다 아는데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고 당신은 사법 리스크가 있어. 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를 사법 리스크가 있는 정치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검찰을 동원해서 그를 정치적으로 제거하려고 했던 그 집요한 시도에 대해서 그 모두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조건 위에서 사법 리스크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될 불관용의 상징적인 대표적인 행위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